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죠.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나긴 인내 끝에 빛나는 열매를 거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사랑에 대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글을 올려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결혼한 부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타나베 준지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의 책에서 결혼에 대하여 발췌해 보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의 결점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로 생활하니 결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결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지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집에서 사용하는 치약 튜브는 재질이 매우 부드러워서 누르면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 남편은 튜브 그 움푹 팬 손가락 자국이 보기 싫어 매일 줄어든 만큼 밑에서부터 말아 올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성격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것에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는 털털한 성격이라 아무 쪽이나 눌러서 손가락 자국을 남기곤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자국을 지우는 건 물론 남편의 몫이고요. 그러다가 그날 아침 남편은 마침내 폭발해서 아내에게 한껏 잔소리를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당신 치약을 쓰고 나면 나처럼 눌린 자국을 없애고 뒤에서부터 말아 올려도 당신이 눌러 쓴 뒤에 울퉁불퉁 손자국이 남아있는 게 보기 싫다고.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노려보며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나도 당신의 행동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말해볼까? 하고 단숨에 3배쯤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사소한 잔소리가 큰 싸움으로 번진 거죠. 참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 이야기의 멋진 부분은 큰 싸움을 한 이유가 너무나도 사소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아내에게 걸렸거나 아내의 씀씀이가 너무 커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면 서로 한해며 부딪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치약 튜브를 짜는 습관 하나로 큰 싸움을 벌였다니 얼마나 재밌고 멋진 이야기인가요? 이 두 사람에게는 살짝 실증은 느끼지만 이혼할 정도는 아닌 조금 애정이 줄어든 중년 부부 건태와 짜증이 또렷이 나타납니다. 짐작컨대 이 꼼꼼한 남편도 신혼 때는 이런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아내의 손가락 자국을 보며 어쩜 손가락 자국까지 이렇게 사랑스럽나 하고 중얼거리며 그 자국에 입을 맞췄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혼한 지 10몇 년쯤 지나고 나니 손가락 자국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랑이 조금씩 식으면서 예전에는 너그럽게 넘어갔던 일이 이제는 분노로 변해 폭발한 것이죠. 정말이지 서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이니까요. 아마 이 부부는 치약 짜는 방식 외에도 마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건 이 부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부부와 마찬가지죠. 결혼이란 성격, 가정 환경, 교육, 취향, 취미, 가치관도 모두 다른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한정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둘 사이에는 불평,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많은 부부가 가벼운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다 보면 사소한 불만이나 짜증이 가랑비에 옷 젖듯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여가죠. 이 부부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때마침 치약 짜는 방식을 계기로 폭발하는 데 불과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다툼에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치약을 쓴 다음 밑에서부터 말아두는 게 옳은지 아무데나 눌러도 상관없는지는 아무리 대화를 많이 나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신경 쓰는 사람은 계속 거슬리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남녀나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충돌하느냐지요. 뒤집어 생각하면 결혼은 기나긴 인내의 여정입니다. 이들은 기나긴 인내 끝에 빛나는 열매를 거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이면에는 멋진 둔감력, 상대의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잠 브라우마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주례사의 일부 내용으로 결혼식의 의미는 두 사람의 하나됨에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를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베이컨과 달걀의 차이로 설명한다. 달걀의 경우에 닭은 단지 관계를 맺을 뿐이지만 베이컨의 경우 돼지는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켜 베이컨이 됩니다. 이 결혼이 돼지의 결혼과 같게 되기를 나는 기원합니다. 태국 북동부 스승 아잔차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어느 기분 좋은 여름날 갓 결혼한 부부가 저녁을 먹고 숲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둘이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꽥꽥. 아내가 말했다. 저 소리 좀 들어봐. 닭이 틀림없어. 남편이 말했다. 아니야, 저건 거의야. 아내가 말했다. 아니야, 닭이 분명해. 남편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 닭은 꼬꼬대꼬꼬 하고 울지만 거의는 꽥꽥 하고 울거든. 저건 거의라고.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꽥꽥. 남편이 말했다. 거봐, 거의잖아. 아내가 한 발로 땅을 구르며 주장했다. 아니야, 저건 닭이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다. 잘 들어, 여보. 저건 거의라니까. 거의라고. 알아들었어? 아내가 대들었다. 그래도 저건 닭이야. 이런 빌어먹을. 저건 분명히 거의라니까. 당신은 정말이지. 땡땡. 남편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려는 찰나 또다시 꽥꽥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봐, 닭이잖아. 그 순간 남편은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왜 그녀와 결혼했는가를 기억했다. 그는 얼굴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 여보,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옳아. 그건 닭이야. 아내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이 사랑 속의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 숲에서는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다. 꽥꽥. 남편이 마침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저것이 닭이든 거이든 무슨 상관인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좋아이며 기분 좋은 여름날 저녁 함께 산책을 즐기는 일이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금이 가는가? 닭이냐 거이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발생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무엇이 최우선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결혼 생활은 닭이냐 거이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장담하는가? 그러고는 나중에 가서 자신이 완전히 틀렸음을 발견한다. 누가 아는가? 그것이 유전자를 조작해 너의 울음소리를 내도록 변형시킨 닭일지.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가진 결점들에 감사해야 한다. 만일 애초부터 그런 결점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칼릴 지브란의 애언자의 결혼에 대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리트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여,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니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날들을 흩어버릴 때라도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 신의 말 없는 기억 속에서도 그대들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도 그대들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 잔을 채워주는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침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리지만 줄은 서로 따로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으니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들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으니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 평화가 오고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만일 완전히 놓아버린다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상대로 한 그대의 싸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을 마주하며 겪는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